결혼을 앞두고 연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결혼하면 바뀌겠지.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불가능해요. 내가 내 습관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태들 안녕. 오늘도 시크릿 토킹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쇼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몇백만이죠, 그거. 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시죠. 네, 나와 결혼할 사람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연애가 어려워졌어요. 주위의 친구들이 점점 결혼을 하니까 저 역시 또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그 후부터 연애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상대방의 성향, 습관, 경제관념, 종교, 저와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 뒤에 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결국에 헤어짐을 고려하고 있어요. 사실 연애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드니 계속 불안해요.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들 하던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공감하실 사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오신 분은 결혼을 하신 지가 이제 한 몇 년 되셨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그 묻어남 너무 좋았대요. 근데 남편이랑 이제 결혼해서 일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장이고 남편이 이사인데 그 묻어남이 너무 힘들다는. 나도 기대고 싶은 곳이 필요한데 항상 내가 1부터 10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 나 같으면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앞단에서 이거를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왜 얘는 이걸 지켜보고 있지?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의 포인트가 일단 나 같으면이죠. 배우자는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 달라서 끌렸기 때문에 달라서 싸우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제가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강연을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네. 제일 큰 고민이 배우자에 대한 고민인데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5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5가지. 네. 이 사람이 최선일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 등등 수많은 고민들 심사숙고 끝에 그 사람을 배우자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당시에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상대방은 연애 기간 동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엄청나게 많은 단서들을 뿌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만 상대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그가 달라서 갈등을 겪거나 다툼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의 모습이 맞는 경우가 많죠. 나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째는 네. 이게 더 문제인데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어떤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나서 그랬겠지, 뭐 실수겠지, 술 먹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내 스스로 시켜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살다 보면 실수인 줄 알았던 게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화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화내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준다라는 거. 세 번째는 상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건데, 결혼을 앞두고 연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결혼하면 바뀌겠지,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불가능해요. 내가 내 습관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전에 양재웅 원장이 얘기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이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성격적 단점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듬직하고 무던한 사람이 좋아요. 근데 같이 살다가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러면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무신경하고,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이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변한 것뿐이죠. 이런 이유로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장점에 끌릴 땐 반드시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고요. 누릴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게 생기는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감당해야 되는 것 혹은 잃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못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막상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감당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5가지를 놓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와 왜 계속해서 잘 지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자아라는 게 좀 만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서 세상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의 그늘 밑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배우자의 그늘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엄하고 억압적이었던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똑같이 나한테 통제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되게 익숙하고 그게 나한테 사랑이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건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냥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의 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아가 좀 만들어진 이후에 누군가와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친구랑 멀어지는 거 똑같거든요.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가까이 붙어 있고 추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데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는 아니 근데 나랑 잘 안 맞네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게 와야지 정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을 때 배우자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연자분도 상대방의 성향, 습관, 경제관, 종교 이게 사실 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들이 굉장히 다 매력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어때요? 이게 붙어가지고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얘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나랑 다른 속도로 걸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았다면 뭐 이런 책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사는 말 인터뷰에 보면은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하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랑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불같은 사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 속도와 그 사람 속도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나랑 잘 어울리고 삶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이 나랑 맞을까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자극을 추구하는 거에 성향이 훨씬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를 계속 경험하고 탐험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자극을 또 한번 경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결혼이란 게 굉장히 안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성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성향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이맘때는 누구나 내 친구들도 다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이라는 걸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선택하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부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강연할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특히 이제 2030 MZ세대 중에서 결혼에 호의적인 분들이 남자는 60%가 좀 안 됐고요. 여성분들은 30%가 안 됐거든요. 그 적은 결혼에 호의적인 분들에게조차 결혼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약간 당황스러워요.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결혼식, 그 다음 웨딩 촬영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결혼 생활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들은 결혼 생활에 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실제 삶과 경제를 공유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없이 누군가와 함께 너무 살고 싶어라는 마음만으로 결혼을 했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결혼은 절대로 도피처가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을 택해버리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결혼하면서 원가족과 절연하거나 인연을 끊는 경우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은 이 원가족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가져가면서 내 배우자라는 혹을 하나 더 만들고 또 배우자와 따라오는 상대방, 사돈집이라는 혹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혹 하나 떼려다 혹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다. 그걸 충분히 잘 해결을 하건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결혼할지 말지 정하는 거지,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거.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어른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듣다 보면은 이 결혼 도대체 왜 했을까?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이 사람이 심지어 싫었는데 왜 결혼했을까? 이유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쫓아낸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하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합리화하고 나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쫓아낸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있었죠. 쫓겨나면 됐잖아요. 근데 쫓겨나는 게 어려운 선택이다 보니까 좀 더 쉬운 선택인 결혼을 했을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선택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 대상을 탓해요. 아버지가 결혼시켰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머니가 원해서 했다? 엄마를 굉장히 블레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택하는 게 도피처로서 결혼을 택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진짜 현재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충분히 좀 해보신 후에 결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책임 뭐 정말 중요한 얘기고, 내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도피처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슷한데 반대로 혼자선 되게 불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완전해진다라는 어떤 판타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 전에는 이제 부모 밑에 있을 때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대상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하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상태에서는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법륜스님 얘기 제가 뭐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고 둘이 있어도 괜찮을 때 결혼을 해라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내 자아가 안정적일 때,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잘 있을 수 있어요. 상대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어떤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지도 타인에게 상처받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됐을 때, 그때 배우자를 만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쉐어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거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 완전 또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또 완전 다르잖아요. 계속 둘이 뭔가 과업을 해 나갈 때, 일상을 공유하면서 같이 뭔가 태스크를 하나씩 같이 해 나갈 때 어떤 상태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결혼은 아마 나중에 시즌 2탄으로 하나 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확인해서 좋은 컨텐츠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